이름은 이상근입니다. 저는 1952년 8월 4일생으로 피난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본적은 인천인데 인천에서 외가인 충남 당진으로 피난을 갔어요. 어머니 집으로. 거기서 제가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가에서 7살까지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런 상태에 이제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남들이 평범하게 가는 육군을 가는 게 아니고 공군을 지원했습니다. 그 공군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년 시절은 촌에서 외갓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내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에 물장구 치면서 그때는 이제 미역 감는다고 그랬어요. 물놀이를 미역 감는다고 그래서 동네 어린 친구들하고 미역 감고 놀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 외에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많이 없었습니다. 그냥 개구쟁이처럼 뛰어놀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외할아버지가 저를 서당에 보냈어요. 그 서당을 어린 나이에 가려니까 이제 아저씨들 뻘 되는 사람들하고 따라다니려니까 이제 걸음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뛰어서 갔던 그런 기억. 그다음에 물을 건너서 서당까지 갔던 기억.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5, 6살 때 다닌 것 같아요. 희망은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경찰이라고 그러는 걸 그때 이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순사라고 그랬어요. 일본 시대 때 그 단어를 써가지고 순사라고 그랬는데 순사가 되게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과 딴 사람한테 위험 주는 그런 인상이 나도 순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포부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6.25를 겪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나는 건 없는데 어린 시절에 피난 가서 태어나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모든 국민들이 어렵게 사는 거죠.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살았고 그다음에 학교도 이런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미군들이 떠난 콘센트 건물 동그란 이글 같은 콘센트 건물이 3동인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천막을 치고 밑에 바닥은 가마니를 깔았던 기억이 나요. 가만히 걷고 흙장난 손으로 흙 판 기억도 나고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3, 4학년 올라갈 때까지는 그때 이제 피난 갔다 돌아온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70명 정도. 그런 많은 어린이들이 천막 밑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이제 그때는 공부라는 이 개념이 잘해야 성공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의무적으로 다닌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보냈으니까 다녔고 공부는 그렇게 염두에 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서울에서 다니니까 뭐 경기고 그때는 고등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인데 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한 3류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인문계를 지원을 못하고 이제 공업계를 지원을 했어요. 그 공업계 기계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군대 생활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1년간을 재수를 했어요.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1년간을 재수를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한 친구가 군대 갈 나이 됐으니까 우리 지원해서 공군을 지원해서 가자. 그래서 둘이 이제 서울 후암동에 있는 병무청을 갔는데 공군 지원 입대서에 그런 게 있었어요. 기술군으로서 공군에 입대를 하면은 뭐 야간엔 대학도 진학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간에는 군 기술이니까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장래성이 밝다. 그래서 저는 육군 영장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친구 따라서 간다고 시험을 본 게 어떻게 이제 공군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우연찮게 또 이제 낙방을 해가지고 저만 공군으로 가게 됐고 그 친구는 4개월 후에 해군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헤어지게 된 거죠. 군대 안에서 저희들이 입대할 때는 이제 처음부터 장기를 뽑았어요. 하사관이라는, 지금은 부사관이라고 그러는데 하사관이라는 명목하에 뽑았는데 그 시절에 후보생이 있었어요. 하사관 후보생이라고 있었는데 하사관 후보생 시절을 1년 2개월, 이게 14개월을 마쳐야 하사를 달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완료를 안 하면은 하사 임관이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35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업계를 졸업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원을 했는데 공군은 거의 기술직이에요. 한 80%가 기술직이거든요. 이제 항공기를 다루는 기술직인데 제가 이제 공업계를 나왔다고 해가지고 특기 분류를 하는데 항공 정비 특기를 받게 됐어요. 그 정비 특기를 받아서 계속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힘든 건 생각처럼 그렇게 녹록지 않았어요. 지금은 뭐 노동에 대한 대가를 8시간만 하자 뭐 이런 구호들이 많이 하는데 그때는 잠잘 시간 4시간, 5시간 잡은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새벽 4시 반, 5시에 기상하면은 저녁에 야간 비행이 끝나면 한 9시 정도가 돼요. 그 시간에 계속 일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 이제 좀 실망을 많이 했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힘든 생활을 해야 되나. 그때 주변에서는 이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꿋꿋하게 참고, 그때 저희들이 군대 생활을 서약을 할 때 5년 2개월을 서약을 했어요. 근데 5년 2개월은 아까 얘기한 대로 후보생 1년 2개월 빼고 하사 임관 후에 4년. 그래서 5년 2개월인데 5년 2개월 후에 전역을 하려고 그러니까 전역도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전역 지원을 하는데 계속 캔슬 당한 그런 적이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연장이 돼가지고 계속 진행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은 뭐 7년, 8년, 9년에 전역한 친구들도 많아요. 많지는 않고 특기에서 전역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저는 끝까지 남아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려운 시절을 참음으로 해서 35년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한 비리나 이런 것이 없고 성실하게 군대 생활을 하고 단결력을 발휘를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단결력이 큰 단체의 우상이 됐을 때 그때 사람들이 이제 대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항공 정비를 하면 사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무사고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35년을 끝나고 나니까 보급 훈장을 받게 된 거죠. 전역을 제가 2007년 9월 말부로 했는데 9월 말부로 전역하고 10월 1일부로 직장을 또 갖게 됐었어요. 이제 하이텍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항공 정비했던 경력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일부분 조그만 것이 연결되는 게 이 항공기에 하이드라진이라는 그런 유독 화학 물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비상 추력을 내는 그 유독 물질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이텍에 면접을 보러 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혹시 하이드라진이라는 걸 아는가? 어떻게 알고 계신가? 그랬더니 그 사람들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 3년 근무하면서 이제 제가 못다 이룬 꿈, 이게 대학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거를 그때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4년의 교육학 학사를 취득을 하고, 그다음에 전역을 하면서 그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사회복지, 상담, 심리 뭐 여러 가지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사회복지를 했는데 그거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촌에서 살면서 조그만 텃밭이나 하고 아내하고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오유지족이라고. 남과 비교하느니 나의 만족 속에서 살자, 이런 제 생각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특별하게 하는 거는 없고, 이제 걷기 운동 좀 하고, 그다음에 요 파크 골프라고 있어요. 파크 골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생로병사라고 나이 들어가면서 이 육체가 조금씩 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운동이나 열심히 해서 건강 관리 함으로 해서 내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자식들한테도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자식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아내한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저를 만나서 참 힘든 군대 생활 같이 한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시절을 35년을 했지만 그래도 아내하고 생활한 거는 28년을 했어요. 군대 생활 가운데. 근데 그동안 참 많은 고생을 했죠. 이제 풍부한 경제력도 아니고, 참 그런데 마음 넓게 잡아서 저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그 가운데 또 아들, 딸 잘 키워서 손자, 손녀까지 본 거를 행복으로 여기면서 살아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아들, 딸한테는 각자 자기 가정을 잘 꾸리고 자식들 잘 키우고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그게 바람이죠.